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재벌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욕망과 배신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가족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2019년 봄에 시작됩니다. 김 씨 일가는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재벌가였습니다. 회장인 김철수는 70대 중반의 노인이었고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김 회장이 갑자기 젊은 여성과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여성의 이름은 박미영, 나이는 고작 28세였습니다. 김 회장보다 무려 47살이나 어린 나이죠. 박미영은 처음에는 회사의 홍보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대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박미영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김 회장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박미영은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상담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죠. 김 회장은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아내와는 이미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업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가정은 소홀해졌고 아내는 자신만의 사교계를 만들며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박미영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는 김 회장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미영은 김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김 회장에게 박미영이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둘 사이에는 선을 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졌고 박미영과의 만남이 점점 잦아졌죠. 문제는 이런 관계가 오래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김 회장은 박미영을 위해 고급 아파트를 사주고 외제차를 선물했어요. 심지어 회사 내에서 박미영의 직급을 빠르게 승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겼죠. 특히 김 회장의 장남인 김준호는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의 전무이사로 언젠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을 예정이었거든요. 준호가 처음 박미영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는 아버지의 신용카드 내역이었습니다. 평소에 검소하게 살던 아버지가 갑자기 명품 브랜드에서 여성용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닌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준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아버지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박미영과 함께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된 거였죠. 하지만 준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순히 아버지의 불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상은 맞았어요. 박미영은 김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회사의 기밀 정보들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미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박미영의 아버지는 10년 전 김 회장의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김 회장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박미영의 아버지는 회사가 망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박미영은 그때부터 김 회장에 대한 복수를 계획해왔던 거였어요. 심리학을 전공한 것도 김 회장의 회사에 취업한 것도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진행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박미영이 정말로 김 회장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복수를 위한 연기였지만 김 회장의 외로움과 진심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박미영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진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준호가 수집한 증거들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박미영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김 회장의 둘째 아들 김민수도 이 상황에 개입하게 됩니다.
민수는 준호와 달리 좀 더 충동적인 성격이었어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민수는 직접적으로 박미영을 찾아가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예상보다 훨씬 당당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먼저 접근했고 나는 거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협박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세요. 민수는 박미영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박미영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어요. 박미영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중 민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박미영이 어떤 남성과 만나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 남성은 다른 회사의 임원이었고 둘은 명백히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미영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회사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민수가 몰랐던 건 그 남성이 사실은 박미영의 대학교 선배이면서 취업을 도와준 은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박미영은 그 선배에게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를 계속할지 아니면 진심으로 김 회장을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민수는 이런 속사정을 모르고 형 준호에게 박미영이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준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치밀한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준호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미영의 아버지가 자사와 계약했던 회사의 사장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이 왜 파기되었는지도 차근차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10년 전 계약서들을 뒤져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당시 계약 파기는 아버지 김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준호 자신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아버지에게 건의했던 일이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대학생 인턴이었던 준호는 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도급 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그 결과 많은 중소업체들이 계약에서 탈락했고 박미영의 아버지 회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박미영의 복수에는 명분이 있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박미영을 고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불륜을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도 이미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아내 이순희는 40년 넘게 재벌가 며느리로 살아온 여성이었어요. 남편의 바람기 정도는 예전에도 있었고 그때마다 현명하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김 회장이 박미영에게 빠진 정도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심지어 회사 이사회에서 박미영을 임원으로 승진시키자는 제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이순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이순희는 사교계에서 쌓은 인맥을 동원해서 박미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순희는 박미영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박미영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까지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순희는 40년 넘게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해져 있었거든요. 이순희는 박미영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대화가 오갔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도 알아요. 박미영은 이순희의 말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어딘지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순희는 박미영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오히려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손을 잡는 건 어때요? 이순희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김 회장이 박미영에게 완전히 빠지기 전에 둘의 관계를 정리하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박미영의 복수심도 김 회장의 감정도 모두 고려한 현명한 방법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김 회장의 셋째 아들 김태수가 갑자기 외국에서 돌아온 거예요. 태수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MBA를 하고 현지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형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태수는 미국에서 자유로운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불륜에 대해서도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도 인간이고 사랑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와는 이미 사실상 별거 상태잖아요. 태수의 이런 생각은 가족 내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태수를 설득하려 했지만 태수는 오히려 박미영을 옹호하는 입장에 섰어요. 더 큰 문제는 태수가 박미영에게 직접 접근하기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태수는 박미영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태수와 박미영이 처음 만났을 때 둘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박미영의 지적이고 솔직한 면에 매력을 느꼈고 박미영은 태수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끌렸어요.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성을 두고 경쟁하게 된 거죠. 물론 태수는 아버지와 박미영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미영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어요. 박미영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김 회장에 대한 복잡한 감정, 이순희와의 약속, 그리고 태수에 대한 새로운 감정까지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김 회장이 박미영을 위해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그녀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는 명백히 사사로운 감정을 회사 경영에 개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민수는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회사가 아버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김 회장은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회사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기든 그건 내 자유다. 이 발언은 가족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이순희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선택한다면 나는 이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정당하게 받을 겁니다. 김 회장은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혼을 언급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미영에 대한 감정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김 회장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가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바로 이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박미영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김 회장의 아이를. 박미영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김 회장과 이순희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박미영은 혼자서 이 사실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이미 복잡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임신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박미영은 입덧이 심한 편이었어요. 회사에서 자주 화장실에 달려가는 모습이 동료들 눈에 띄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의외로 태수였습니다. 태수는 박미영과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어느 날 박미영이 커피 냄새를 맡고 구역질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혹시 임신하신 건 아니죠? 태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미영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박미영의 대답은 사실상 인정이나 다름없었죠. 태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감정을 느끼고 있던 여성이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박미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더 걱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수는 박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아이가 확실한가요? 이 질문은 박미영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아기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죠. 확실해요. 다른 사람과는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으니까요. 태수는 박미영의 답변을 듣고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미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록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박미영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였어요.
민수는 태수와 박미영이 만나는 걸 수상하게 여겨서 뒤를 따라왔던 거였죠. 민수는 임신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형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형, 큰일 났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 아이를 임신했대요. 준호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민수보다는 냉정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가장 먼저 고려한 건 박미영의 안전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민수에게 당분간 박미영을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순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순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박미영의 변화를 감지했던 거죠. 게다가 이순희는 박미영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상태를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했구나. 이순희가 조용히 말했을 때 박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죄송해할 건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순희는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박미영을 다독여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반응은 박미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실 수 있어요? 40년 넘게 재벌가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이런 일들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순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김 회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임신까지 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이 아버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순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 회장은 아직 박미영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미영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김 회장이 박미영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서 특별한 이야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미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박미영은 당황했어요.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죠. 회장님,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 순이와는 이혼하고 너와 새로 시작하고 싶다. 김 회장은 진심이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미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회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저 임신했어요. 김 회장은 처음에는 박미영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임신이라고? 정말? 네. 회장님 아이예요. 김 회장의 반응은 박미영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기뻐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가 결혼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 하지만 박미영은 김 회장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복수 계획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건데 김 회장은 순수하게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김 회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아이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다음 날 박미영은 태수를 만났어요. 태수는 박미영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예상치 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복수든 사랑이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뱃속의 아이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해요. 태수의 말에 박미영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의 미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수가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박미영의 과거를 폭로한 거예요. 아버지, 그 여자는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 회사 때문에 망한 업체 사장의 딸이라고요. 김 회장은 민수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미영이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김 회장은 즉시 박미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내 아버지가 정말 박철민인가? 박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인정했어요. 네, 맞아요.
그럼 나한테 접근한 것도 복수 때문이었나? 이 질문에 박미영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성이 사실은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박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장님을 만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복수는 잊고 싶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김 회장의 신뢰는 이미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한 건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로 풀려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박미영의 눈물을 본 김 회장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시간이 필요해. 나도 정리해야 할 게 많아. 김 회장은 박미영과의 만남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임신한 그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해 주기로 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이순희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박미영의 진실을 알게 됐으니 이제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태수는 박미영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태수의 위로를 받으며 박미영은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미영은 김 회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는 자신의 진심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언젠가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으면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이 편지를 받은 김 회장은 복잡한 심경이 됐어요. 박미영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오히려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박미영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박미영에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박미영은 임신 중독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수가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해요. 제가 모든 비용을 댈게요. 태수의 도움으로 박미영은 좋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진단을 내렸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 회장도 결국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지내? 김 회장의 방문에 박미영은 놀랐어요.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까지 보여드려서. 미안한 건 나야. 내가 혼자서 감당하게 둬서. 김 회장의 말에 박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김 회장도 깨달았습니다. 박미영이 처음엔 복수 목적으로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려.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김 회장의 제안에 박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회장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저는 아이만 건강하게 낳으면 돼요. 하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마지막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순이었어요. 이순이는 박미영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는 건 어때요? 이 제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박미영은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김 회장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내 남편의 아이인데 당연히 우리 손자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순희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박미영이 아이를 낳은 후 한국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박미영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엄마와 아이를 떨어뜨리다니.
태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박미영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는 김씨 집안의 손자로 입양됐습니다. 출산 후 박미영은 약속대로 한국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김 회장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마웠어요.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나도 고마워. 아들을 낳아줘서. 둘의 마지막 만남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어요.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박미영이 한국을 떠난 후 김 회장은 이순희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손자를 무척 예뻐했어요. 태수는 한동안 박미영을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준호와 민수도 이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의 손자 김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종종 박미영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회장에게 박미영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에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심리상담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성인이 되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 편지를 읽은 김 회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박미영이 진정으로 성숙한 여성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훈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약속대로 지훈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지훈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김 회장은 박미영에게 연락을 취했고 드디어 모자 상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년 만에 재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고 그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어요. 비록 떨어져 살았지만 결국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인간관계의 이야기들,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흥미진진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가져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